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배웠고요. 그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이전에 회계 등식을 추정적으로 점검하는 표다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수정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라는 걸로 갈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정 전과 수정 후 사이에 수정 분계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 사이에 있는 중간 과정의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 중에 수정 분계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수정 분계를 배우시기 전에 현금 기준이라는 것과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수정 분계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활동을 보고하는 기본 형식인데요. 가장 편한 것이 현금 기준입니다. 현금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주 간단하게 돈이 들어오면 수익으로, 돈이 나가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현금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게 되는데, 현금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바로 수익이라는 항목으로 잡고, 현금이 나갈 때는 바로 비용으로 잡는, 너무 간단하죠? 이것을 우리가 현금 기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현금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재무제표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느냐? 바로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작성하게 되는데, 이 발생 기준은 현금 기준보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발생 기준은 뭐냐 하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현금을 받은 것도 수익일 수 있지만 받지 않은 것도 수익일 수 있다. 또는 현금을 지출한 것도 비용일 수 있지만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것도 비용일 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폭넓은 개념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발생주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발생 기준에서 우리가 말하는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현금이 좀 간단하지 않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그 금액을 기록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는 수익을 기록하는 기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려면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용역을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물건, 재화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인도라고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만, 그래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자기의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못 받더라도 이런 행위를 했다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주의에서는 돈을 받지 않으면 수익이 아닌 거죠. 또는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 비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발생주의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또는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회계는 수치로 기업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 때문에 의무를 이행을 했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내가 금액으로 측정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경우에 그것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수익을 인식한다고 하는 용어는 회계 거래로 기록한다는 뜻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의무의 이행을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자, 영업활동을 통한 기업의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보통 연예인들이 유명하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보디가드가 많이 붙죠. 그럼 보디가드를 활용한 보디가드 업무를 하는 그런 회사들은 어떤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 거냐 하면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디가드라는 어떤 용역을 제공할 때 그때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돈을 1년치 받을 수도 있고 또는 1년 동안 보디가드를 해놓고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돈을 받고 안 받고를 통해서 수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내 의무를 이행했느냐를 가지고 수익을 기록하는 원칙을 삼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물건을 파는 기업은 소비자한테 물건을 그래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의무가 이행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건이 많이 딸리면 거래처들이 돈을 미리 갖다 줍니다. 나중에 물건 나오면 나한테 달라고. 그죠? 그럼 돈은 들어왔지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한 결정적인 의무사항인 물건을 넘겨준 건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수익의 인식 기준 두 가지 요건 중에서 금전적인 금액은 확인이 돼도 의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발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때만 수익을 인식하는 게 발생주의다 또는 발생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오류라든지 또는 편의가 없이 화폐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간단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의무를 이행하고 금액적으로 이게 기록할 수 있다면 수익을 기록하는 거구나. 비용은요, 수익 비용 대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독자적으로 어떤 요건이 만족되면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비용은 뭐라고 했냐면 비용을 써야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래서 수익으로 인식되는 동일한 기간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 해당 부분을 비용으로 기록하는 거죠. 이걸 보통 뭐라 하냐면 수익 비용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수익이 없는 비용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아주 기본입니다. 현금주의에서는 돈이 나가면 비용인 거죠. 수익이 생기든 말든. 그렇지만 발생 기준 또는 발생주의에서는 돈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익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인식 기준이 충족되었느냐를 가지고 수익을 잡고 그 수익을 잡았다는 조건 하에서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을 잡는다 하는 개념이 들어가죠. 자, 이와 같은 그 개념으로 볼 때 현금 기준은 수익 인식이라든지 비용에 대응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발생 기준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대응은 수익이 인식되는 동일한 기간에 비용이 잡혀야 된다 하는 게 발생 기준인데 반해서 현금 기준은 돈이 들어올 때 수익이고 돈이 나갈 때 비용이니까 그 기간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기준에서 볼 때 의무를 이행하고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기록되는 거지만 현금주의에서는 의무가 이행되더라도 돈이 안 들어오면 수익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될 때는 발생 기준에서 볼 때 수익이 너무 지나치게 미뤄지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또는 약속하고 있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X1년도에 용역 수익의 15,000원을 발생시켰는데 그 중에 10,000원을 X1년도에 현금으로 받고 5,000원은 X2년도에 받았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현금 기준으로 기록할 때와 발생 기준으로 기록할 때 어떻게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겠죠. 현금 기준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수익이고 돈이 나가면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X1년도에 이 10,000원이 들어왔으니까 10,000원을 수익으로 기록하는 거고 X2년도에 5,000원이 들어왔으니까 5,000원을 수익으로 기록해서 각각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수익 금액에게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근데 발생 기준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익은 어떡합니까? 인식을 한다고 그랬죠. 인식은
의무를 이행했느냐. 여기 보면 용역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을 하고 돈을 받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돈 중에 10,000원만 받고 5,000원 못 받은 거죠. 돈을 못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무를 이행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수익의 인식이니까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X1년도에 15,000원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X2년도엔 돈은 들어왔지만 의무 이행이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간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전체 총 기간을 보면 같은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는 현금융과 발생 기준은 총액은 동일하되 기간적으로 그거를 기록하는 게 차이가 난다는 차이 외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에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 모든 국가에서 기업들이 쓰고 있는 기준이 발생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익히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차분히 확인하시면 되고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제 이렇게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고 우리가 그러면 발생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죠. 이 발생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수정분계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수정분계는 보통 회계기간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기말 수정분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디서만 나타나냐면 발생 기준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부를 고쳐나가는 분계가 바로 수정분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정분계는 어떤 게 있겠느냐? 우리가 보통 비용이나 수익이나, 그죠? 이런 용어들은 쓰고 있는데 지금 수정분계를 할 때는 그 앞에 이렇게 접두어가 붙듯이 말이 붙죠. 그러면 선급, 미리 지급한 거란 뜻이고 선수는 미리 받았다는 뜻이고 미수는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미지급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급 비용은 뒤에 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이건 비용이 아닌 거예요. 돈만 미리 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선수 수익은 수익인 것 같지만 이건 수익이 아닌 겁니다. 뭐예요? 돈만 미리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미수 수익은 어떨까요? 수익이라는 용어가 붙었지만 이거는 돈을 아직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미지급 비용은 비용 같지만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가지고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은 인식을 하고 비용은 대응하는 과정에서 현금의 지출과 의무의 이행 간의 기간별 차이가 생기는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 과목들로 나타나는 거죠. 현금 기준에서는 절대 이런 개정 과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개정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발생 기준에서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9월 1일 날 이제 기업의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임차료 6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임차료 60만 원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1년치를 미리 지급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쉬운 것은 돈이 나갈 때 비용이죠. 돈 들어올 때 수익이죠. 그래서 가장 쉽게 돈이 나갔으니까 이거를 비용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간이 12월 30일을 끊기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60으로 기록한 비용을 전부 다 비용으로 보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 가서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가 4개월이죠. 그죠? 그다음에 1년치는
그 다음 연도 8개월치에 대한 8월 말까지 해서 여기 4개월과 여기에 8개월치, 12개월치의 돈 6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여기서 잘려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니까. 그러면 4개월치의 기간과 8개월치의 기간은 별도의 다른 기가 되죠.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개월치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돈만 줬다. 선급한 비용이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이걸 분계라고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이 되겠죠. 9월 1일 날 60만 원을 지출했는데 60만 원 지출할 때 비용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니까 자산의 감소죠. 그다음에 비용의 발생이니까 임차료 비용 계정이죠. 그래서 분계를 한 건 문제가 없어요. 거래 판료수에 따라서 비용의 발생, 그다음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근데 12월 31일 날 통해서 보고기간이 끊기니까 사실은 임차료는 왜 지급했냐 하면 사무실 임차에서 그걸 활용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회계상에서 발생주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가 비용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비용은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감수된 부분을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임차료를 지급함으로써 4개월 동안에 수익을 얻었을 테니까 또 수익을 얻은 4개월 동안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용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록할 때 돈이 나갈 때 전부 다 비용을 잡았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어디서 볼 때? 발생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4개월치만 비용을 잡아야 되고 나머지 8개월치는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이라고 비용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8개월치는 비용이 아닌 걸로 해야 되니까 임차료를 이렇게 8개월치라는 걸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기록했으면 차변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기록하는 계정이 임차료는 임차료인데 돈만 미리 준 임차료다. 그래서 선급 임차료는 우리가 자산 계정으로 인식한다. 자, 자산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쁨이라고 그랬죠. 기쁨은 뭐라고 표시했죠? 궁극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기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걸 다른 말로 표시하면 돈이 나갈 게 안 나가는 것도 기쁨 아닌가요? 그죠? 그럼 내년 8개월 동안 임차료를 안 내도 어떻게 돼요? 쭉 활용할 수 있죠. 쓸 수 있죠. 왜? 이미 줬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임차료를 내년 8개월 동안 쓰는데 내년에는 돈 안 내도 되니까 그 8개월 쓰면서 내년에는 되게 기쁨을 느끼는 거죠. 아, 돈이 안 나가고 있구나. 사실 미리 줬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한테 나중에 기쁨을 줄 거라는 관점으로 선급 임차료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분계를 했으니까 전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처음에 임차료 계정에 60만 원이 기록이 됐겠죠? 물론 이제 현금 계정도 기록이 됐겠지만, 그 다음에 12월 달에 가서 임차료 계정에 40만 원이 이렇게 대변으로 기록이 됐죠. 그죠? 물론 상대 계정이 성급 임차료고, 그러면 성급 임차료 계정은 이렇게 40만 원.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우리가 이게 전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잔액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잔액은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니까 차변에 남아야 되겠죠? 20만 원이 남고 선급 임차료는 우리가 뭐랬냐면 자산, 돈만 미리 준 거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산 계정이니까 40만 원이 차변에 남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요 분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연말에 하는 수정 분계라고 하는 건데 수정 분계를 한 다음에 잔액을 보니까 자산인 선급 임차료가 40만 원이 생기고 비용인 임차료가 20만 원이 생깁니다. 총 60만 원이라고 하는 건데 비용으로 20만 원, 자산으로 40만 원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처음에 9월 1일 날 기록을 할 때 임차료가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그냥 자산으로, 왜냐하면 돈이 나갔는데 수익 활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9월 1일 날 돈만 줬지? 그러면 비용은 수익이 잡혀야만 잡힌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아직은 비용 잡을 수 없다. 돈만 미리 준 거다. 라고 처리했다면 12월 말에 가서는 4개월 동안 돈을 번 게 있으니까
그 4개월치에 대한 비용을 대응시켜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차료는 4개월치 20만 원을 잡고, 그렇죠? 더 이상 2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은 미리 준 돈이 아니고 이미 기간 경과에 따른 효익을 다 제공했으니까 임차료를 이렇게 반대로 기록하는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똑같은 논리로 전기해 보면 9월 1일 날 선급 임차료 계정에 60만 원이 잡혀 있겠죠? 12월 달에 가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선급 임차료는 20만 원어치는 이미 다 써버렸다. 돈도 벌었고 이제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으니까 이건 자산이 아니다 해서 20만 원 줄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은 수익을 벌었으니까 비용으로 대응시켜야 된다 하고 비용을 잡는 거죠. 결국 잔액은 선급 임차료에 40만 원과 임차료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처음에 비용을 잡을 때와 지금 비용이 아니고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자산을 잡을 때 뭐를 통해서 기말에 처리하는 이 수정분계가 조금 다르지만 수정분계를 통해서 결론은 비용이 20만 원이고 자산이 40만 원이라는 잔액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정분계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뭔가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계라고 하는 것은 잔액으로 말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잔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분계를 하죠. 그 다음에 어디 합니까? 전기를 하죠. 전기에서 뭐가 나와요? 차변과 대변의 차이인 잔액이 나옵니다. 이 잔액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 잔액을 가지고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또는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확인해서 자산, 부채, 자본이면 재무상태표로 보내고 수익, 비용이면 손익계산서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최종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회계 기간 중에 어떤 회계 처리가 자산으로 표시가 되든 비용으로 표시가 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뭘 통해서 수정분기를 통해서 그 실질을 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고 잔액을 맞춰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 기준에 따라서 기말에 뭔가 조정을 하게 되면 기중에 현금으로 처리했던 또는 발생 기준 처리했던 관계없이 추정적인 잔액 수치는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수정분계를 하는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분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최초의 기록을 발생지로 전환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걸 볼까요? 자, 사무실 기부품 중에 일부를 대여를 하고 임대료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이죠. 우리가 회계 기간은 지금 현재 11월 1일인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기간은 언제까지 했냐면 1월 31일까지 임대한 거죠. 그리고 임대료 12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제일 쉽게 현금이라면 수익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수익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기간 개념에 따라서 2개월이 지난 요 1개월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돈만 받았지 기계를 대여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잖아요. 의무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기간이 경과인데 기간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으로 계산할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발생 기준에 따르면. 자, 그래서 12월 말에 가서 1개월치는 수익이 아니다. 돈만 받은 거다. 라는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똑같은 그림을 볼까요? 11월 1일 날 돈을 받았어요. 이걸 수익 잡으면 어떡합니까? 돈 들어왔으니까 수익 잡는 거죠. 현금으로 잡는 거죠. 분계 처리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12월 31일 가서 보니까 실질 내용을 따져봤더니 2개월치만 의무를 이행한 거고 1개월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 중에 1개월치를 취소시키는 거고 그럼 그건 뭐냐? 임대료 수익 중에서 미리 받은 임대 수익이다 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하는 것과 똑같이 보시면 결론은 수익은 2개월치만 잡히고 그 다음에
돈만 미리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년에 내가 의무를 제공해야 되는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수는 부채 항목입니다. 그래서 선수 임대료 부채 항목으로 4만 원과 임대 수익으로 8만 원이라고 하는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렇게 처음에 쉽게 현금 표시를 했다가 연말에 고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았는데 수익 잡으려고 보니까 의무이행을 하나도 안 한 거죠. 기간이 경고 하나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돈만 받은 거다라고 미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12월 말에 가서 지난 2개월간 기간 경과를 의무를 이행했고 금액이 확인되니까 2개월치의 수익을 잡자. 그죠? 그러면 미리 받은 것 중에서 2개월치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의무를 할 게 없다. 부채가 이제 더 이상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잔액은 정기를 보면 처음 기록이 수입 임대료냐 또는 선수 임대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2개월치의 수익이 잡히고 1개월치의 부채가 잡힌다는 최종적인 잔액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적분기라는 기본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으로부터 12% 이자율로 200만 원을 10월 1일 날 차입을 했죠. 근데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차입할 때는 분기를 했으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자를 갖다가 내년 10월 1일 갚을 때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돈을 빌려서 뭐 했을까요? 기업이. 이 돈을 갖고 활용해서 돈을 벌었겠죠. 그럼 돈을 벌었으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동일한 기간에 그거에 대한 희생 부분을 비용으로 잡는 게 수익 비용 대응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비용은 이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간 경과가 3개월 됐고 그 3개월 동안 이 돈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수익이 인식됐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처리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런 거죠. 10월 1일 날 시작해서 1년치를 돈을 빌렸는데 총 이자는 12%니까 24만 원이 될 겁니다. 근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는 내가 돈을 번 수익에 대응하는 게 있는 거고 기간이 지나는 나머지 9개월치는 아직 수익을 하나도 번 게 없으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잡아주고 그리고 비용은 비용이지만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래서 미지급 이자 비용 또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현금 기준에서 나타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록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발생 기준은 이렇게 기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미수익은 마찬가지로 돈을 대여한 경우를 보실 수 있겠죠. 200만 원을 대여했다. 이자율을 15%다.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돈을 나중에 받을 거니까 기쁨이죠. 돈을 빌려줬다. 대여금.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를 요구했을 텐데 12월 말에 가면 11월부터 12월까지 2달 동안 내가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수익이 있죠. 근데 돈을 안 받았잖아요. 돈을 안 받은 거는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는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생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2개월치 이자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림은 이렇겠죠? 자, 2개월 동안의 기간이 경과되면서 상대방이 돈을 활용했고 나는 그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수익 활동을 했다. 기간 경과. 그리고 금액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걸 잡고 수익으로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거를 뭐 합니까? 수익은 수익인데 돈만 받지 않았다. 앞으로 어때요? 돈이 들어올 기쁨이죠. 이거는 자산 계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바로 수정분기의 기본 틀입니다. 자, 소모품도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요. 소모품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9월 달에 소모품을 취득했다. 50만 원 취득했다. 근데 소모품은 창고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거죠. 12월 말에 봤더니 소모품 안 쓴 게 1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10만 원은 비용인가 아닌가? 써야 수익을 얻는 활동을 하는 건데 이걸 안 썼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는 수익 활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수익을 인식 못했다면 비용도 기록할 수 없다. 이런 계정이죠. 그래서 소모품을 만약에 처음부터 돈이 나갔다라고 비용 처리했다면 연말에 가서는 쓰지 않은 거는 비용이 아닌 거죠. 비용을 10만 원 취소시키면서 소모품이라고 하는 향후에
돈을 벌어들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정리를 통해서 자산이 10만 원, 비용이 40만 원 처리가 되겠죠. 자, 동일한 논리를 만약에 처음에 돈을 나갈 때 현금 표시했지만 이거는 아직도 활동을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비용 처리할 수 없다라고 표시했다면 연말 가서는 40만 원 쓴 거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40만 원어치는 돈을 벌어줬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없다. 자산의 감소를 처리하면서 전기를 하면 역시 조금 전에 현금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결론은 자산이 10만 원, 비용이 40만 원 남게 됩니다. 이처럼 수정분계라고 하는 것은 현금 기준으로 처리하든 또는 발생 기준 처리하던 결산 시점에 그 실질을 파악해서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전환시켜가는 그런 과정으로 표시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기업이 발생 기준이면 거기에 말하는 당기 순이익이 돈이 아닌 거죠.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는 돈이 안 나가는데 비용이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정보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금이라고 했어요. 현금. 그럼 이제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원칙을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의 흐름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배우지는 않겠지만 미래 현금 흐름에 관심을 갖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표가 바로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라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다 표시함으로써 발생주의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부족한 현금 정보를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현금 흐름표는 초기 단계에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발생 기준에서 부족한 게 현금이고 이걸 보완하는 게 현금 흐름표다 하는 정도의 기본 개념은 이해를 하시는 차원에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발생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잔액을 실질에 맞추기 위해서 수정분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의 내용들을 예를 통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펼쳐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